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좋은 거래 요건 이응백. 무릇 글을 쓰는 동기는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좋은 글이란 생각과 느낌이 효과적으로 표현, 전달될 수 있는 글이다. 그러면 어떤 글이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 전달할 수 있는가?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좋은 글의 요건으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의 요건들을 갖추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글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좋은 글에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용이 충실할 것. 내용이라고 하여 반드시 깊은 사색의 결과나 오묘한 진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의견이나 정보, 지식 또는 느낌이나 관념 등 무엇이든지 간에 쓸 것이 곧 글의 내용이다. 내용이 충실하다는 것은 쓸 것이 들어있고 그것이 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쓸 것이 별로 없는데 억지로 글을 쓰거나 표현 기교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 쓸 경우에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글이 된다. 다음에 글을 읽어보자. 하늘이 쏟아진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녹아 흐늘거리는 아스팔트 위로 똑바로 걸어가려 애쓰고 있다. 호흡은 끈적끈적한 황냄새를 유발시키며 머리를 희미한 혼동으로 몰고 나온다. 희미한 혼동 속을 또 낡은 우울한 외마디가 괴롭혀온다. 하얀 스크린 속으로 몽롱히 빠져든다. 무너지는 함성에 한동안 시야는 흐려지고 비틀거린다. 거품을 물고 악을 쓴 자의 변명에 살은 닳고 주름으로 울룰이 짚히어진다. 갇혀 타는 마음들이 뒤틀리는 소리 때문에 마음 가득히 오싹함을 담고 방황할 것만 같은 사념들. 이것은 생활의 여울 속에서라는 제목이 붙은 글의 서두 부분이다. 무엇을 말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글이다. 말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 썼거나 지나치게 기교를 써서 멋을 부리려다가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고 말았다. 끈적끈적한 황냄새니 갇혀 타는 마음이니 하는 말들을 써서 겉멋을 부리려 했다. 지나친 기교를 부려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글보다 기교는 좀 서툴러도 내용이 충실한 글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하겠다. 그리고 내용이 충실한 글을 쓰려면 자기의 식견을 동원하는 외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쓰려는 대상을 직접 관찰 조사하거나 하여 견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독창적일 것. 글은 독창적이어야 한다. 글이 독창적이라 함은 글의 개인의 창의력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글의 독창성은 크게 보아 주제와 표현 방법에서 나타난다. 글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써도 독창성이 없는 글이 된다. 옥수수밭은 일대 관병식입니다는 이상의 산촌 여정이라는 글에서 쓴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다시 쓸 수 없다. 옥수수밭은 군대 사열식이다 라든지 사열을 받고 있는 군대와 같은 옥수수밭이랑 등도 안 된다. 모방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업이다라는 주장은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것이므로 특별히 참신한 전개나 표현이 따르지 않는 한 좋은 글의 주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자신의 독창적인 착상, 견해, 이론만으로 쓸 수는 없다. 비교하고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소견을 빌려온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남의 소견임을 밝혀야 한다. 밝히지 않고 빌려 쓴 것을 표절이라 한다. 표절은 글쓰기 공부에서뿐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극구 피하여야 할 악덕이다. 정성이 담겨있는 글. 좋은 글은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쓴 글이다. 글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그런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글쓴이의 온 정신, 온 마음이 구현된 글이라야 좋은 글이라 할 수 있다.
진지한 자세로 제재를 수집하고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데 고심하며 몇 번이고 되고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글쓰기의 초보자는 너니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쓰기보다는 그렇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쓰려는 경향이 있다. 가령 애국이나 효도를 권장하는 것 같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주제를 애써 선택하려 하기 전에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마음에 되새겨 보아야 한다.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서 남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측하여 쓴 글은 좋은 글이 아니다. 진실은 가장 큰 힘이다. 정성과 진실이 담긴 글이야말로 읽는 이를 이해, 설득, 감동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명료할 것. 무슨 내용을 썼는지 분명한 것이 좋은 글이다. 사생활의 내용을 고백한 일기 외의 모든 글은 읽는 이를 전제로 하여 쓰는 것이므로 그 뜻이 쉽고 분명해야 한다. 명료한 글이 되려면 우선 내용이 논리에 맞도록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쉽고 간결하게 쓰는 일이 중요하다.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개념을 전달할 경우라도라 해도 되도록이면 친절히 뜻을 풀어서 써야 한다. 난해하고 복잡한 글을 고심하여 읽으려는 사람은 적다. 베이컨은 학자와 함께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말하자고 말한 적이 있다. 생각은 학자와도 같이 심사숙고하되 그것을 글로 나타낼 때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쓰라는 뜻이다. 우리는 자연계에서 야기되는 신비스러운 재반 현상을 직관하는 순간 무의식 중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 글은 쓸데없는 어려운 한자말을 부려 써서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야 이해할 수 있도록 썼으므로 다음과 같이 손쉽게 쓰는 것이 좋다. 우리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여러 현상을 바라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정확한 어휘를 구사해야 한다. 일찍이 플로베르는 이른바 일물일어서를 주장하였거니와 정확한 어휘의 선택은 명료한 표현의 기초이다. 이 밖에 어법에 맞게 쓰거나 문장의 성분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글의 명료성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또 유행어, 언어, 속어 같은 말을 피하고 표준어를 써야 한다. 문학작품의 대화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특정한 지방에서만 알 수 있는 사투리도 쓰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글의 요건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이 밖에도 표현의 경제성, 논지의 일관성, 구성의 친밀성 등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요건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글의 성격이나 글쓰는 이의 동기에 따라서 한 요건이 다른 요건보다 더 중요시될 수 있다. 예컨대 사사로운 편지에서는 정성이 내용의 충실성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하며 어떤 기계의 작동을 설명하는 설명문에서는 독창성보다는 명료성이 더욱 중요하다. 시, 소설 등의 문해문에서는 무엇보다 독창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어떤 글이건 이러한 요건을 고루 갖춘 것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